바오 세자매의 엄마, 우리 사랑이 아이바오는 얌전하고 우아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아이바오가 어릴 때는 어떤 성격이었는지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죠. 그런데 의외로 어릴 적 아이바오가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팬은 막내 후이바오를 보며 어쩌면 아이바오도 어릴 땐 저런 성격이었을 것 같다는 말을 남겼다고 해요. 지금 아이바오와 후이바오는 성격만 보면 오히려 정반대에 가까운데요. 대체 어떤 모습을 보고 이런 생각을 떠올리게 된 걸까요? 아기 때부터 후국성이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후이바오는 아주 활동적이고 쾌활한 성격을 자랑합니다. 급한다라고 부를 정도로 보통이 아닌 후이바오의 넘치는 에너지, 정말 누구로부터 온 걸까 싶은데요. 많은 팬들이 처음에는 후이가 활발한 러바오의 성정을 닮은 게 아닐까 생각했지만 뜻밖에도 아이바오의 어린 시절 기록에 후이바오 특유의 성격과 일치하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바오가 중국에서 지내던 시절 아직 환이라는 이름도 없던 아기 아이바오에게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활기차고 쾌활한 성격으로 달리기를 좋아하며 나무에 오르기 전 항상 러닝 스타트를 한다. 이 묘사를 보는 순간 누군가가 떠오르지 않나요? 바로 막내 후이바오와 너무나도 비슷해 보이는데요. 작은 몸집으로 방사장 이곳저곳을 바삐 뛰어다니고 활기차게 노는 후이의 모습에 어린 아이바오의 기록을 대입해봐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팬들은 이제는 알 수 없는 아이바오의 어린 시절이 후이바오처럼 호기심과 장난으로 가득했을지도 모른다며 뭉클해했는데요. 사실 아이바오는 판다월드에 온 초창기 시절부터 후이바오의 후국성처럼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곤 했어요. 러바오가 잠시 자신의 방사장에 왔다 갔을 때 아이바오는 대번에 아질머리를 부리며 강하게 반응했었죠. 이 모습은 지금의 후이바오가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자기 표현을 서슴지 않는 태도와도 닮아 있습니다. 후이바오 특유의 바로바로 감정을 표현하고 참지 않는 성격, 그 출처도 아이바오가 아닐까 싶네요. 팬들 역시 러바오가 느긋한 한량 스타일에 가까운 걸 보면 후이바오의 후국성스러운 성격은 확실히 아이바오에게서 온 것 같다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요즘 들어 후이바오는 예전보다 한결 얌전해졌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개구쟁이였던 후이가 조금씩 차분해지는 걸 보면 아이바오도 어릴 때는 장난꾸러기였지만 시간이 흐르며 점점 지금의 의젓한 모습으로 자란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신나게 달려가는 후이바오의 모습이나 난리를 피우는 후국성 풍경을 볼 때마다 아이바오의 어린 시절도 함께 떠오르게 될 듯합니다. 최근 루이바오가 또 한 건 해냈습니다. 집순이답게밖에 안 나갔는데도 웬걸 아크릴이 붙은 높은 나무를 정복해버린 것이죠. 꼭대기에 올라선 루이의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을 보면 대체 이런 근성 있는 성격은 어디서 물려받은 걸까 싶은데요. 놀랍게도 루이바오의 이 보통이 아닌 기질, 아이바오에게서 왔다고 해요. 아이바오는 과연 어떤 판다였길래 루이바오에게 이런 기질을 물려줄 수 있었던 걸까요? 모두를 감탄케 한 이번 아크릴 나무 등반, 루이 역시 손쉽게 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까지 악물고 악착같이 매달린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또 지난번 루이가 나무 사이에 낀 대나무를 빼려고 했을 때도 무려 4분 동안 사투를 벌인 것이었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 루이는 한번 실패해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대단한 집념을 지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끈질긴 기질, 어린 아이바오에게서도 똑같이 보이는데요. 어린 시절 아이바오는 화양이라는 수컷 판다와 같이 지내왔습니다. 화양은 같이 놀기도 하고 서로 의지도 하던 소꿉친구였지만 아무래도 수컷이다 보니 아이바오가 힘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인지 둘이 다툴 때 아이바오가 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아여사 근성 판다 루이의 엄마답게 지고만 있지는 않았죠. 짓궂은 화양이에게 당하던 어린 아이바오. 하루는 화양을 외나무 다리로 유인했답니다. 그리고 화양이 다리 위로 완전히 올라오지 못한 틈을 타 아이바오는 마음껏 반격에 성공했죠. 땅에 있을 땐 이기기가 쉽지 않으니 머리를 쓴 것이었어요. 상황이 불리해도 주눅들지 않고 두뇌를 굴려 돌파구를 찾는 모습, 그리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 끈기. 모두 루이바오가 고스란히 물려받은 듯해요. 특히 이 끈질긴 성격은 둘 다 먹을 것 앞에서 더 빛을 발하는데요. 강바오에게서 당근 냄새는 나는데 손에 당근이 없을 때 드러난 아질머리. 할부지가 당근을 동생 후이에게만 주려고 하자 마구 터져나오던 루질머리.
철창 가까이 급하게 휘적거리는 두 곰손을 보면 정말 피는 못 속이는 것 같지 않나요? 근성과 끈기, 영특함까지 쏙 닮은 루이바오와 아이바오. 두 판다 모녀의 빛나는 개성은 매 순간 특별한 재미와 감동을 선사해주고 있죠. 팬들은 앞으로도 루이바오와 아이바오의 눈부신 판생을 응원할 것입니다. 우리 바오 가족 중 아이바오는 말을 잘 알아듣는 똑똑한 판다인 걸로 유명합니다. 주키퍼의 말을 듣고 따르는 행동을 하거나 하기 싫은 건 투정까지 부리는 모습에 많은 팬들이 감탄을 했었죠. 이런 아이바오의 뛰어난 언어 능력을 둘째 딸 루이바오가 물려받은 것 같다는 이야기가 최근 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아이바오와 후이바오가 야외 방사장에 나가기 싫었던 루이바오 혼자 실내 방사장에 남아있던 날이었습니다. 강바오는 홀로 남아있는 루이가 밖에서 엄마와 동생이랑 같이 놀았으면 좋겠는지 왜 같이 안 나갔어? 밖에서 놀다 들어오면 좋잖아라고 말을 건넸죠. 그러자 루이바오는 귀신같이 잔소리라는 걸 알아차리고 새침하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예 몸을 돌려 외면해버렸어요. 밖에 나가기 싫어. 그냥 안에 있을래라고 말하듯 말이죠. 평소 강바오를 보면 환히 웃으며 살갑게 다가오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반응이었어요. 집순이 루이바오는 이후에도 종종 혼자만 실내에 있어서 다른 주키퍼들에게 잔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오바오와 송바오가 또 혼자 실내에 남아있는 루이에게 왜 안 나가냐며 잔소리를 시작하자 루이는 역시 단번에 알아듣고 순진무구하던 눈을 순식간에 가자미 눈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다 마구 헤드뱅잉까지 하며 나가지 않고 싶다는 거부 의사를 확실하게 밝혔죠. 주키퍼가 잔소리를 한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반응하는 모습이 놀라울 따름인데요. 그동안 영리한 모습을 자주 보여준 루이바오는 아무래도 말을 알아듣는 능력까지 남다른 듯해요. 똘똘한 루이바오는 자기 이름도 정확하게 알아듣곤 하는데요. 아이바오와 루이우이가 함께 있을 때 뒤에서 송바오가 루이바오의 이름만 부르자 딱 알아들은 루이는 바로 고개를 돌려 송바오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부른 거라는 걸 안다는 듯 다시 고개를 돌려 엄마 젖을 먹었죠. 송바오도 루이가 바로 말을 알아들은 게 내심 신기한지 루이가 잠깐 돌아봐 주었다고 덧붙였답니다. 오바오가 웃으면서 루이바오를 불렀을 때도 루이는 강바오를 보고 있다가 고개를 획 돌려 정확히 이모를 바라봤죠. 그리곤 마치 왜 불렀어요라는 얼굴로 빤히 보면서 가만히 이모의 말을 경청했는데요. 이를 본 팬들은 이모가 자기를 보면서 말할 때 반응하는 거 너무 신기하다. 루이는 한국말 분명히 알 것 같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앞으로 루이바오가 자라면서 또 어떤 똘똘한 모습으로 우리를 놀라게 해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팬들은 언제나 루이바오의 눈부신 성장을 응원할 것입니다. 우리 바오걸즈를 보면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 아이바오와 루이바오가 놀라울 정도로 똑같은 행동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지난 3일 내실에서 강바오가 아이바오를 쓰다듬어 주자 아이바오는 공처럼 몸을 말며 행복한 티를 냈습니다.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이전에 루이바오도 아이바오와 똑같은 포즈를 취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바오가 다가와 안아주며 쓰다듬어 주자 루이바오는 바로 머리를 바닥에 대고 몸을 둥글게 말아 기뻐했었죠. 주키퍼의 애정 표현에 이렇게나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판다 모녀. 서로 따라한 것도 아닐 텐데 이런 모습이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 바오걸즈는 쓰다듬 받고 기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키퍼들에게 직접 쓰다듬어 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팬들의 마음을 몽글몽글하게 만든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주키퍼들의 손길을 받고 싶었던 푸바오, 루이바오, 아이바오가 똑같이 자신의 머리를 슥슥 만져댄 순간이죠. 강바오 앞에서 푸바오와 아이바오는 이렇게 쓰다듬어 주세요 하는 몸짓으로 머리를 슥슥 만지며 애정을 요구했습니다. 루이바오도 송바오와 함께 있을 때 머리 쓰담쓰담을 받고 싶은 듯 직접 시범까지 보이며 애교를 부렸답니다. 서로의 행동을 보고 따라한 것도 아닌데 예쁨 받고 싶을 때 셋이서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게 신기하면서도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바오 가족들은 쓰다듬 받는 걸 정말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쓰다듬는 손길을 받을 때 주키퍼들에게서 사랑을 받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게 아닐까요? 특히 루이바오는 쓰다듬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동생 후이바오에게도 다정한 손길을 건네주곤 합니다. 마치 우리 동생 예뻐해줄게 하는 것처럼 작은 곰손으로 후이바오를 살살 쓰다듬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를 본 팬들은 루이는 사랑받고 사랑을 나눌 줄도 아는 판다라며 감탄했답니다.
애정이 넘치는 우리 바오 가족들이 앞으로도 주키퍼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길 많은 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먹성 좋은 후이바오가 워토우를 쭉 거부하고 있죠. 사육사들은 후이가 식성이 예민한 러바오를 닮아서 낯선 워토우의 향이나 식감을 거부하는 것 같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후이바오의 이런 특성, 러바오의 혈통과 관련이 있다는데요. 러바오는 빵을 다 먹고 나면 15분 정도 혀로 정성껏 구강 정리를 하는 깔끔 판다입니다. 인절미 같은 질감의 워토우가 침과 섞여 치아에 붙는 것이 무척 싫은 듯하다는데요. 러바오는 이렇게 워토우를 꺼리는 것뿐만 아니라 대나무를 골라먹는 미식 판다로도 유명하죠. 우선 지금은 판다별로 떠난 후이의 증조 할머니이자 러바오 할머니 판다 용용을 살펴볼게요. 야생 출신인 용용은 베이징 동물원에서 살다가 2006년 세상을 떠났는데요. 당시 기록에 따르면 용용은 생전 신선한 대나무를 귀신같이 골라내는 까다로운 식성의 소유자였다고 해요. 러바오의 큰아빠인 에이메이 역시 비슷한데요. 에이메이는 1992년 태어나 지난 1월 32세로 판다별로 떠난 장수 판다로 생전 워토우를 정말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워토우를 먹다가 크게 배탈이 난 후로 워토우는 입에도 대지 않았다고 하죠. 철저히 대나무 위주로 먹는 식성을 갖게 된 에이메이. 하지만 그럼에도 예민한 입맛은 그대로였는데요. 에이메이는 대나무를 먹을 때도 러바오처럼 신선한 게 아니면 먹지 않았다고 하네요. 즉 후이바오의 까다로운 입맛은 아빠 러바오뿐만이 아니라 왕할머니 용용, 큰할아버지 에이메이의 특성까지 쏙 빼닮은 가족력이었다는 것. 러바오 가문의 유전적 특성,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데요. 워토우를 주면 모조리 뱉어내고 이빨을 부딪혀 딱딱거리는 후이바오. 송바오는 후이바오의 이런 엉뚱함을 유니크함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유니크함이 러바오로부터 온 게 명백하다고 했죠. 그리고 송바오는 이런 유니크한 유전자를 물려준 러바오가 후이바오에게 이렇게 말해주길 바란다고 하네요. 한편 에이메이 이야기에서 영양을 보충하는 의외의 방식도 알려졌습니다. 에이메이는 2살이 되기 전 일본 어드벤처 월드로 이동해 약 30년을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배탈이 난 후 워토우를 먹지 않는 에이메이를 위해 일본 사육사들은 여러 연구를 거쳐 특별한 판다빵을 개발했다고 해요. 다행히 에이메이는 이 새로운 간식을 만족스럽게 받아들였고 그 덕분에 워토우 없이도 일본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에 돌아가서도 30살이라는 나이에 비해 아주 건강한 편이었대요. 후이바오가 대체 식단으로 영양을 보충할 수도 있단 건데요. 하지만 우리 바오 팬들의 걱정은 남아 있었죠. 한국에선 특별 관리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후이바오는 언젠가 중국으로 가야 했기 때문인데요. 다행히 후이바오는 사육사들의 노력 끝에 워토우 식감에 점점 익숙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후이바오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팬들의 응원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이바오는 아빠 러바오의 외모를 쏙 빼닮았는데요. 최근 강바오는 후이바오가 러바오와 판박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생각을 안 해봤다. 러바오는 방정맞지 않다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실제로 러바오는 애교가 많고 외향적일 뿐 후이바오에 비해 훨씬 얌전합니다. 후이바오가 유달리 엉뚱한 매력의 소유자이기 때문이죠. 주키퍼 할부지의 장화에 매달려 퇴근하기도 하고 유독 쓰레받기에 꽂혀 쓰레받기를 붙잡고 버티기도 하는 그 판다. 그런데 사실 이런 사랑스러운 성향이 아빠 러바오에게서 왔다는 말이 있다고 하네요. 바오 가족의 든든한 가장 러바오에게도 지금의 후이바오처럼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사육사와 아기 러바오의 따뜻한 순간을 담고 있는데요. 사육사에게 매달려 있는 모습에서 애정과 신뢰가 느껴집니다. 다른 사진에서 러바오는 쓰레받기에 올라가 호기심 가득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천진난만함과 순수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네요. 두 사진 모두 사육사는 러바오를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해준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무한 신뢰를 보이는 것도 쓰레받기를 좋아하는 것도 러부지와 닮아 있는 후이바오. 역시 러시 문안이 많네요. 요새 판다월드 방문객들에게는 새 관심사가 생겼습니다. 오늘 아기 칸트바오 루이바오가 야외 출근을 했을까 안 했을까?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자신만의 확고한 일상 루틴을 지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칸트를 보고 시간을 짐작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생활했다는데요. 아기 판다 루이바오는 아기 칸트라고 불릴 정도로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고 지키는
자기주도적인 판다라고 해요. 9월 말 첫 외출을 한 루이바오는 낯설어 굳어있던 후이바오와 달리 첫날부터 야외 놀이터를 살피며 정복해 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루이의 야외 생활이 펼쳐지는가 싶더니 어느 날부터 엄마와 동생이 밖에서 햇볕을 쬐는 동안 루이바오는 실내 놀이터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만끽하기 시작했습니다. 밖에 나간 날 다음 날은 안 나가는 날, 루이의 격일 출근 루틴이 생겨버린 거죠. 사람들은 루이에겐 다 계획이 있었다며 이 작은 칸트바오를 응원했지만 반복되는 외출 거부 끝에 결국 강바오 할부지 출동, 할부지 부탁을 들어준 건지 그 후 놀랍게도 루이바오는 성실하게 야외 출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루이가 했던 대표적인 루틴을 살펴보면 실내 놀이터 출근하자마자 어부바 나무 정복, 이후에 돌멩이들 굽어 살피기, 더 자라서는 출근하면 바위 계단에 올라가 작게 올라온 대나무 먹고 하루 시작하기, 야외 놀이터 나가면 꼭 물살 헤쳐보기. 사실 꼬마 칸트바오 이전에 원조 칸트바오 러바오가 있었다는 사실, 이와 관련해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죠. 러바오는 원조 칸트바오답게 루틴이면 루틴, 시간이면 시간 철저히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원조 칸트바오 러바오와 칸트바오 2세 루이바오, 앞서 강바오는 후이바오가 러바오를 닮은 건지를 묻는 질문에 얌전한 루이바오 쪽이 러바오를 닮은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사랑스러운 점이 어쩜 이리 쏙 빼닮았는지 두 부녀는 오늘도 많은 판다 팬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대중에 공개된 푸바오가 아빠 러바오와 할부지 강바오 강철원 사육사를 떠올릴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아빠 러바오가 한국에 올 때 적응형 말렙의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푸바오도 중국으로 떠날 때 마찬가지였는데요. 대중 공개 당일에도 러바오 특유의 눕방 먹방을 똑같이 보여주며 그 아빠의 그 딸이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한편 강바오 할부지는 앞서 판다월드 꼭대기에서 바오 가족과 관람객들을 내려다보는 사진이 화제가 되며 파널킹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요. 이에 질세라 우리 푸바오도 방사장 내 설치된 연못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 이풍당당한 자태를 자랑했습니다. 아빠의 딸이자 할부지의 손녀, 최고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푸바오가 적응을 못할 리는 없었네요. 최근 푸바오가 판다월드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행동을 보여 팬들을 울렸습니다. 판다센터는 최근 푸바오가 대나무를 먹는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영상 초반부 푸바오의 특별한 행동이 눈에 띕니다. 다리에 놓인 대나무를 들어올려 먹는 푸바오. 여기서 팬들은 익숙함을 느꼈는데요. 엄마 아이바오의 특징을 그대로 물려받은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아이바오는 발을 활용해 먹이를 먹거나 상황을 통제하는 특별한 습관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달려드는 후이를 발로 제지했고 과거 푸바오를 키울 때도 발을 쓰는 모습을 여러 번 보여줬어요. 푸바오도 판다월드에서 엄마를 따라 자주 발을 쓰곤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 선수핑 기지에서도 똑같이 하는 것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합니다. 팬들은 우리 아여사의 DNA가 고스란히 느껴지고 푸바오가 어릴 적 엄마를 보며 배운 행동을 아직 기억하고 있다고 감동하면서 이렇게 엄마를 똑 닮은 푸바오가 머나먼 땅에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지난 3월 말 푸바오가 공개되고 푸더기들은 푸바오의 색다른 모습을 발견했죠. 판다월드에선 과묵하기로 유명했던 푸바오가 새로 만난 옆집 언니 링랑과 수다를 떠는 모습이 포착된 건데요. 이렇게 푸바오가 새 친구를 만나는 훈훈한 장면으로 마무리될 줄 알았으나 이후에도 푸바오는 푸더기들에게 큰 웃음을 주고 있다고 해요. 시도 때도 없이 옆집 언니를 빤히 바라보는 푸바오. 요새 푸바오는 링랑 언니 구경에 푹 빠져있다고 합니다. 밥을 먹다가도 언니가 나무를 타면 벌떡 일어나 쳐다보고 나무 위에 올라가 말을 거는 건 물론 옆방 쪽 벽 배수구 구멍 앞에서 낑낑대며 언니를 부르기까지 했어요. 링랑 언니를 보면서 잠이 들 때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푸바오를 보고 팬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역시 러바오 딸이다 라고 말이죠. 러바오는 아이바오와 서로 옆방에 살던 어린 시절부터 일편단심 아이바오뿐. 한국에 와서도 아이바오를 향한 러바오의 관심은 계속됐는데요. 옆내실 벽에 판자를 붙여 아이바오를 볼 수 없게 가려버리자 하염없이 가림막을 바라보던 러바오의 모습은 정말 짠하기 그지없습니다.
판다월드 시절 푸바오도 내실 가림막 틈새로 러바오를 발견하곤 옆방 아저씨의 정체가 궁금한지 송바오가 말릴 정도로 집념의 푸공주가 되기도 했어요. 중국에 가서도 보여준 이 사랑스러운 집념을 보니 역시 누가 뭐래도 러바오 딸이 맞네요. 아빠를 닮아서 외향적이면서도 관심을 가진 대상에게 몰두할 수 있는 푸. 팬들은 정 많은 우리 애기. 계속 말 거는 걸 보면 링랑이 판다가 봐도 괜찮은 언니인가 보다. 링랑 언니는 저돌적으로 관심을 표하는 푸야에게 조금 당황한 것 같다라며 푸바오와 링랑이 앞으로도 즐거운 나날을 만들어가길 기대하고 있답니다. 푸바오가 위임신을 겪으며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 2장의 사진이 팬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푸바오를 지켜보던 한 중국 현지 팬이 짧은 글과 함께 2장의 사진을 이어붙인 건데요. 아이바오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와 지금의 푸바오 사진이었죠. 엄마와 똑같은 푸바오의 모습. 그러나 명백하게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아빠의 손길과 응원 속에 잠들던 아이바오와 달리 가산 위에서 혼자 이겨내고 있는 푸가 대비되는데요. 이 팬은 사진과 함께 이렇게 남겼어요. 가능하다면 이렇게 따뜻한 손길이 네가 가장 힘든 순간에 큰 위로를 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넌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해. 널 볼 때마다 뿌듯하면서도 마음이 아파. 우리 아가, 넌 항상 위대하고 훌륭해. 글을 본 한국 팬들은 잘 버텨줘서 고맙고 미안하다며 푸바오를 향한 응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후이바오가 워토우를 거부해 많은 팬들에게 웃음과 함께 걱정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송바오가 이런 후이의 입맛을 색다른 관점으로 바라봐 큰 감동을 안겼다고 합니다. 2월 8일 송바오는 우리 모두 빛나는 보물이라는 칼럼을 작성해 생각을 담담하게 풀어내는데요. 그는 후이바오 이야기에 앞서 러바오 이야기를 꺼냈어요. 후이바오의 까다로운 식성이 러바오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이죠. 많은 팬들이 알다시피 러바오는 입맛이 까다로운 미식가 판다입니다. 러바오는 빵이 부서지며 치아에 붙는 느낌이 불편해서 워토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빵을 다 먹고 나면 어김없이 혀로 입안을 청소한다고 하죠. 후이바오는 러바오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행동을 합니다. 후이도 입안에 들어온 빵의 질감을 싫어하는데요. 후이는 어금니를 딱딱 부딪혀 소리를 내는가 하면 워토우를 삼키기 싫어 침과 함께 밖으로 흘려내보내곤 해요. 까다롭다면 까다롭다고 할 수 있는 후이바오의 이런 입맛을 송바오는 유니크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후이바오의 이런 유니크한 유전자가 러바오에게서 온 것이 분명하고 후이바오가 러바오를 넘어서는 유니크함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도 전했죠. 편식을 하는 입맛마저 빛나는 특별함으로 바라보는 그가 얼마나 후이바오를 사랑하는지 느껴지는데요. 송바오는 러바오를 닮아 이토록 개성 넘치는 후이바오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도 했어요. 여러분 모두 자신만의 개성 있는 매력을 사회에 실현하는 빛나는 보물이 되길 바란다. 후이의 유니크한 입맛을 빛이 나는 하나의 개성으로 생각하듯 우리 역시 저마다 가진 특별함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만의 빛을 발하라는 따뜻한 말인 것이지요. 글을 읽은 팬들은 지친 현대인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이다. 그래서 따스함이 느껴진다며 감동을 나눴습니다. 다음은 그가 쓴 우리 모두 빛나는 보물 전문입니다.